네, AI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큰 변화는 최고의 모델 하나가 시장을 독식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도 가장 싸고 좋은 모델의 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모델이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면 오픈 AI가 가격을 또 크게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메타가 오랜만에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기업들도 무조건 가장 똑똑한 모델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쓰고 데이터 보관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씁니다. 특히 회사의 보안 규정과 맞지 않으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쓸 수가 없거든요. 결국 AI 모델은 많아지고 있고 또 저렴해지고 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이 흔해질수록 오히려 희소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만이 가진 업무 지식, 여러 모델을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는 통제권, 그리고 그 모든 AI를 실제로 돌리는 컴퓨트입니다. 먼저 오픈소스부터 우리는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AI 모델이 공개됐다고 하면 공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의 문샷 AI의 키미 K3가 현재 중국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기업 고객들이 자기네 서버에다가 그 K3 모델을 가져다가 직접 돌린다고 하면은 그건 무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을 이용해서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되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라고 한다면 문샷과 별도 계약을 맺고 매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 경쟁 판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오픈소스 모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저렴한 가격이었죠. 그런데 오픈 AI가 저가형 모델 가격을 80% 낮추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비슷한 성능의 중국 모델보다 오히려 미국 폐쇄형 모델이 싸졌습니다. 값싼 AI는 이제 중국만의 무기가 아니게 된 거죠. 이에 따라서 기업이 AI 모델을 고르는 기준도 이제 성능 하나로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덜 똑똑하더라도 훨씬 싸고 안전하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괜찮은 모델이면요. 반대로 아무리 싸도 회사의 내부 규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AI도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의 업무 도구입니다. 잘하는 것만큼 싸고 안전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전 세계 AI 사용량을 토큰 기준으로 보면 오픈소스 모델이 점유율을 이미 한 36%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져가는 매출은요, 약 6%에 불과해요. 반대로 오픈 AI라든가 엔트로픽 같은 폐쇄형 모델의 점유율은 절반 정도인데 매출 점유율로는 무려 94%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다른 숫자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기업이 오픈소스 모델을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서버에서 직접 돌리는 비중이 이미 전체 AI 사용량의 약 20%까지 올라온 것이죠. 이 구간에서는 모델을 만든 회사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AI를 아예 공짜로 돌리는 것은 아니죠. GPU가 필요합니다. 서버와 전기도 필요하고요. 보안 시스템도 필요해요. 그 모델을 회사의 실제 업무에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사용량이 여러 모델로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의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 모델 자체의 희소성이 낮아지면 반대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 기업들 각각 그들만이 지니고 있는 내부의 업무 지식입니다. AI를 실제로 쓰기 시작하면 사실 계속 기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직원이 무엇을 질문했는지, AI가 어떤 답을 했는지, 답이 틀렸을 때 사람이 어떻게 고쳤는지가 기록으로 다다다다 쌓입니다. 이 기록으로 AI를 다시 가르치면 AI가 우리 회사의 일을 잘하는 AI로 바뀌는 거죠. 실제로 이번 달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서 파산한 스피릿 항공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항공사가 지니고 있는 34년어치의 내부 운영 기록이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겁니다. 이 운영 기록이라는 것은 스피릿 항공에서 쓰인 이메일 내용이라든가 사내 채팅, 그리고 문서와 코드까지 포함된 데이터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사겠다라고 참전을 한 게 구글이었고요. 구글이 여기에 $10,000,000나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는 한 150억 정도 되겠네요. 회사는 망했는데 그 회사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수백억 원,
돈을 받고 팔린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기업의 중요한 지식 상당수는 인터넷에 없고 숙련자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AI가 아무리 좋아져도 세상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지식은 알아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AI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람이 실제로 일하며 쌓은 시행착오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은 AI 모델이 바뀌어도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놓으면 오픈 AI를 쓰다가 엔트로픽이든 XAI든 메타든 다른 모델로 다 바꿔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AI를 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AI 모델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거죠. 실제 시장에서는 몇 주 간격으로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요, AI 모델이 바뀔 때마다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보안을 다시 점검해야 되니까요. 고객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지, 기존 업무에서 오류가 생기지는 않는지, 회사가 원하는 형식으로 결과를 내놓는지도 다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금융이나 의료처럼 규제가 훨씬 강한 산업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더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형태는 자연스럽게 여러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값싼 모델을 쓰다가 실패 비용이 큰 업무에서는 가장 좋은 모델을 쓰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AI가 모든 업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맞춰서 여러 AI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델을 쓸지를 골라주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모델로 교체하면서 기존 데이터와 권한 체계는 그대로 유지해주는 소프트웨어 체계가 중요해집니다. 모델의 수명이 짧아질수록 이러한 중간 계층의 가치는 오히려 오래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자가 계속 바뀐다면 승자를 맞추는 것보다 승자를 쉽게 바꿔 탈 수 있는 구조를 갖는 편이 더 좋으니까요. 오픈소스 모델이 많아지고 AI 사용 가격이 내려가면 GPU 수요도 사실 줄어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델 한 번 쓰는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업무에 AI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모델도 결국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GPU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모델을 무료로 배포해도 그 모델이 돌아가는 물리적 인프라는 무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강하게 옹호하는 마크 주커버그조차 모델은 널리 나눠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가 훨씬 더 많은 컴퓨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모델층에서는 공급자가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져도 수많은 모델을 실제로 돌리기 위해 필요한 GPU와 데이터 센터, 전력망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이야기를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AI 시대에 점점 희소해지는 것은 특정 모델 하나가 아닙니다. 기업만이 가진 업무 지식, AI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통제권, 그리고 그 모든 AI를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쉽게 복제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AI 산업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큰 가치가 쌓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에 해당하는 종목이 뭐가 되냐고요? 그것에 대한 정보는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말해 흐름은 바뀌고 있어 AI가 그리는 방향 그 안에 답이 있어 스마트 머니 움직